we had somewhere around $30 million. And then the money in Madoff went poof, like that, gone. 영어를 쉽게, 재밌게, 가볍게. 트렌디. 최근 전청조 사건이 큰 이슈가 됐죠. 재벌 3세를 사칭해 전 국가대표 남현희 씨에게 접근하고 그 주변 지인에게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언론에 자기 신상을 밝힌 게 되려 네티즌의 의혹을 샀고 결국 사기인 게 밝혀졌죠. 만약 초기에 드러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피해가 컸을지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전청조와 비교도 안 되는 치밀함으로 무려 30년 동안 사기를 친 사건이 있었는데요. 스티븐 스필버그, 존 말코비치, 드림웍스 대표 등 난다긴다 하는 유명인과 자산가가 모두 낚여 약 87조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었어요. 바로 버나드 메이도프라는 희대의 사기꾼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메이도프의 사기는 기본적으로는 매우 단순했어요. 자기한테 돈을 맡기면 주식 투자를 해서 연 10% 이상 수익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여기에 혹한 신규 고객이 돈을 가지고 오면 그걸로 기존 고객에게 약속한 수익을 주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했죠. 신규 고객이 떨어지면 쉽게 들통나는데도 메이도프는 무려 30년 동안 사기를 쳤어요. 고객이 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메이도프에게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신뢰성과 특별함이 있었고 이걸 만들기 위해 두 가지 인생을 삽니다. 메이도프는 합법적인 주식 중개 증권사를 운영하면서 성공한 금융인의 인생을 살아요. 미국 주식시장에 최초로 컴퓨터 전산화를 도입한 선구자였고 주가 변동과 상관없이 항상 꾸준히 주식을 매수해 시장을 안정화했던 수호자였죠. 이 공로로 나스닥 위원회장을 3년이나 역임하며 월스트리트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쌓은 신뢰와 명성을 이용해 뒤에서는 불법적인 자산 운용사를 만들어 사기꾼 인생을 살죠. 메이도프는 자신에게 돈을 맡기는 게 마치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여기겠어요. 최고급 클럽에서 골프를 치며 자산가에게 투자 권유를 하고 매년 10% 이상, 최대 46%까지 수익을 주면서 투자의 귀재라는 소문이 나도록 했죠. 그렇게 자기만의 카르텔을 형성했어요. 그 소문을 듣고 어렵게 찾아온 사람이 메이도프에게 돈을 맡기려 하면 아무나 받지 않는다며 계속 거절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 특별히 선택받은 소수만 고객이 되는구나. He would turn people down. He created this excitement that you had to go through somebody who knows somebody who knows somebody. Maybe he will take your money. He did you a favor to take your $5 million. He was brilliant. He would turn people down. Turn down. 턴다운은 구동사로 정말 많이 쓰이는데요. 줄이다 외에도 거절하다는 뜻도 있어요. 제안이나 요청이 왔을 때 거절하는 경우에 사용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상황에서 쓰기 좋습니다. Why'd you turn him down? Did you actively solicit new investment advisory customers? No, Why not? because the firm was in a position that we were always turning away investors. We never solicited new monies coming in. Solicit. As a matter of fact, we tried to return monies at times, but met resistance with clients. 메이도프는 이렇게 별다른 호객행위 없이 신규 고객을 계속 받을 수 있었고 사기가 들키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발생해 메이도프의 고객들이 투자 원금을 회수하면서 더 이상 배당해줄 돈이 없자 모든 진실이 밝혀집니다. 개인, 기관, 은행까지 투자를 한 모두가 모조리 피해를 보는데 연루된 사람만 37,000명이었어요. 심지어 노년의 모든 재산을 잃어 자살하는 사람까지 생기죠. We had made certain financial decisions, my wife and I. We have a son with disabilities. We said, well, we really don't need the life insurance because we had this asset with Madoff, this nest egg, which would eventually be used for his care. Well, that got blown to bits. Get blown to bits. This nest egg, which would eventually be used for his care. Nest egg. 과거의 농부들이 암탉이 알을 낳도록 유도하기 위해 둥지에 가짜 또는 진짜 알을 넣었다고 합니다. 더 많은 달걀을 위해 하나를 남긴 일종의 투자 개념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비상금, 종잣돈을 의미하게 되었어요. So I'm giving you my nest egg. 사실 예측이 안 되는 주식시장에서 30년 동안 매년 10% 이상 수익을 낸다는 건 워렌 버핏도 불가능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누군가 여기에 의혹을 제기하면 나스닥 위원회장까지 한 사람인데 설마 하는 마음으로 다들 넘어갔던 거죠. 연 10% 수익 보장 유혹, 나스닥 위원회장이라는 신뢰성,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함, 세 가지가 합쳐져 역사상 최대 다단계 금융사기가 완성이 됩니다. 그 후 버나드 메이도프는 71세에 징역 150년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쓸쓸히 죽게 돼요. 여기까지 치밀한 방법으로 30년 동안 모두를 속인 메이도프 사기 사건을 소개했는데요. 사기란 게 밝혀지고 보면 터무니없는데 막상 있어 보이거나 욕심이 나면 판단이 흐려지는 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다들 오늘 스토리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요.